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네, 지금 준비한 것은 23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이론 수업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1시간 작업한 거 날려먹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작업했었던 메모되어져 있는 것들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페이지에 보시면 콘텐츠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문화, 산업, 문화와 이것을 이용한 산업이 진흥, 키우기 위한 법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콘텐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의 자료 또는 정보들이다. 자, 부호는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 없겠죠.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디지털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거나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참고적인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별표를 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별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친 곳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런 거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셜미디어 여러분들 잘 알죠? SNS. 네, 사용한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 공유한다. 뭐 그런 의미죠. 자,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서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서체예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죠? 자, 얘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냥 휘갈겨 쓴 어떤 형태 정돈되지 않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폰트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사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경사졌다 그런 뜻이에요. 12도 꺾어졌다 그런 뜻이고, 폰트는 비트맵 방식과 윤곽선 방식이 있는데 윤곽선은 벡터를 의미한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각각 이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타이포는 문자고요. 그래피는 그림이에요. 문자로 그림 또는 그림인데 문자처럼 활용을 한다. 어쨌든 이제 글자들이 어쨌든 그림처럼 활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시는 이런 거예요. 타이포그래피. 자, 다음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상징적으로 시각한다는 그림 문자다.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네, 남자 여자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OS라고 하는 프로그램 밑에 동영상 보는 거, 편집하는 거, 문자 쓰는 거, 또 인터넷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뒷부자 빼서 APP가 된 겁니다. 자, 다음 미디는 악기와 관련된 겁니다. 악기와 컴퓨터 간에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미디.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의 정지한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서 움직이게 한다. 그런 의미. 이 단어 뜻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바둑판식으로 격자 모양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속 동작 애니메이션이다. 자, 이렇게 격자 안에 이미지들을 나란히 다음 동작들을 놓은 거죠. 그래서 축축축축축 이제 보여지게 해주면 애니메이션처럼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별표 쳐놨죠. 별표는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스톱, 멈추고 움직이게 하고 멈추고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금씩 움직여가며 촬영한다. 자, 컴퓨터를 쓰거나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투명한 판에 캐릭터들을 그려서 캐릭터들이 한 칸씩 이동해가면서 촬영 움직이고 촬영 빼고 촬영 다음 동작 넣고 촬영 넣고 촬영 빼고 넣고 빼고. 자, 이런 식이고요. 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뭐 이건 두 번 나올 필요가 없었죠. 클레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를 이야기한다.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자, 코덱은 비디오 영상 신호를 압축하거나 푸는 데 쓰는 거다. 비디오 영상.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OTT 꼭 기억해야겠죠. 별표. 자, 오버 더 탑. 탑은 꼭대기에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탑은 T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넘어서서 물론 스마트 기기 다 써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된다.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동영상 서비스. 자, OTT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영화가. 자,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재생한다.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간다. 스트리밍은 개울가를 얘기합니다. 자, OSMU 원소스가 멀티유즈 여러 군데 사용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녀석 갖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별표 쳐놨어요. 각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고요. HDD, SDD. 자, 요거는 자석 방식이고요. 자석 방식. 요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은 SDD예요. 그죠? 메모리 방식이요. 자, 메모리 방식이죠. 네. 뭔가 좀 다른 걸 써볼라 했는데 잘 안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씩 마우스를 이쪽에다 놓고 쓰면 되겠네요. 지금 타블렛 핀, 타블렛. 네. 타블렛도 일종의 입력 장치가 되겠죠. 터치 스크린,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는 좀 다르죠. 책에 보면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아까 1시간 한 개 날아갔을 때의 그 심정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건지. 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봐두세요. 윈도우, 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자, 다음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인데 연결된 것은 어떤 물건들,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을 해요.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건 뭡니까? 무선, 유선, 무선 정보가 소통이 되겠죠. 그러면 유선으로 무선으로 내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IT 기술이 지금 뭐 사물 인터넷 좀 전에 했고요.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장비, 뭐 그 모르는 단어는 플렉시블은 유연한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유연해서 다양한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3D는 알 거고요. 자, 비콘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증강현실은 VR, AR 있고요. 자, 비콘과 NFC가 있는데요. 자, 삼성페이 휴대폰, 이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으로 단말기에 가서 근처에 가서 대서 띡 하고 결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NFC라고 합니다. NFC라고 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영어를 알면 좋은데요. near, 가까운 공간에서 연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콘은 뭐냐면 비콘은 지금 내가 비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비콘을 갖고 가요. 자, 갖고 가면 이 비콘이 뿅뿅,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단말기 어떤 장비가 얘를 인식을 해요. 얘를 인식을 하게 되면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요게 광고를 합니다. 윈드타이거님 최근에 출시된 노트북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광고를 여기다가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은 서로 소통해서 얘가 인식을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압축 기술이 있죠. 압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리에 대한 건 웨이브, 미디, MP3가 있는데 MP3 웨이브가 압축이 되어진 것이 MP3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미디는 악기에 관련된 거다. 전자 악기에 대한 거다. 어떤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악기의 음의 높낮이, 길이,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 용량이 작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정지 영상은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자, GIF, JPG, PNG. 자, 공통적인 건 GIF는 압축률이 안 좋지만 투명한, 배경이 투명하고 256색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256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매우 화려한 색은 표현 못한다, 투박하다, 투박. 일단 이런 의미. 투명하고 투박하다, 이미지 손상은 덜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고요. JPG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 20대 1 정도로 압축했고요. 네. PNG는 두 개의 장점 모두 하고 있어서 투명한 배경에서 높은 압축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건 그런 거예요. 소리는, 이런 녀석은 소리에 대한 거고, 이런 녀석들은 이미지에 대한 거고, 요런 녀석들은 동영상에 대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MPG, H264, HEVC, 여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4K, 8K, 16K, 자, 16K 다음에는 뭘까요? 자, 이거는 퀴즈,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4K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3840 곱하기 2160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자, 요 가로 길이가 3840이고 세로 길이가 2160일 때 사용되는 건데, 3840은 4000의 근사한 값이죠. 네. 4 곱하기 1000을 10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10의 3승은 K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4K. 즉 무슨 얘기냐면 가로 길이가 4K, 400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져 있다. 4000개 가까운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4킬로 픽셀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런 의미예요.
자, 다음에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봅시다. DRM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라이트. 자, 라이트, RIGHT. 오른손이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뜻이래요. 네. 매니지먼트 관리. 자, DRM이면은 저작권에 대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CC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표시가 있고요. 이거는 저작자 표시. 이거 쓰려면, 얘를 쓰려면, 내 거 쓰려면 저작자 표시해줘. 이거는 X야, 노야. 돈 안 돼. 돈 벌면 안 돼. 이건 변경 가능해. 조금 변경해도 돼. 똑같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요런 표시로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있으니까 저작자 표시, 표기, 출처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돈 벌지 마, 이거 갖고. 이거 비용이야. 자, 이거는 돌려서 쓸 수 있죠. 돌려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바꾸는 거 오케이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디지털 워터마킹이요. 이제 물처럼 마킹한다. 이런 뜻이죠. 자, 반투명하게 나와지는 거, 워터마크, 알죠? 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여지게 그 위에 상단에 거는 거고요. 핑거 프린터는 뭐냐면 핑거는 손가락, 프린팅은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이에요. 지문. 네. 자, 지문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영상 제작 장비인데요. 뭐 이건 이제 이름 알면은 알 수 있으면 되겠고요. 카메라, 그건 휴대폰 뒤에 카메라, 메모리 카드, 캠코더, 모니터, 조명, 짐벌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별표 쳤죠? 네, 별표 친 거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O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O, 이 2는 TO예요. 2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간다 뜻인데, 온라인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물건을 받아오거나 사거나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 자, 다음에 별표 친 것들은 다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QR코드, NFC, 비콘 다 뭔가 떨어져 있죠, 그죠? 뭔가 단말기하고 어떤 그 얘네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 기술이에요. 신용카드 마그네틱 리더기는 무선이 아니죠. 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사이니지라고 있는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봐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고판, 광고 내용, 어떤 전달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의 명사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니지 해서 디지털화된 사이니지, 전광판 아니면은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로 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대형 한 70인치, 75인치, 85인치 뭐 이런 거 대형 전광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저거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건물 로비 안쪽에 많이 있죠. 자, 딥러닝은 공부하는 거죠.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한다, 알아간다. 공부한다는 뜻을 이렇게 해요. 패턴을 추출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공부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자, 실감 미디어, 리얼리스틱 미디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냥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HMD라고 있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티드. 자, 머리에 쓰는 거고요. 자, 쭉쭉쭉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냥 이거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술이라고 하는데 핀테크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더하기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잘 안 보였죠?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을 뜻합니다. 돈과 관련된 자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요. 자, 모바일, 그냥 모바일 썼다, 은행 가서 할 거 휴대폰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핀테크. 자, 여기 이제 명조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죠? 명조체. 네. 자,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어요. 잘 여러분 봐야 돼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명조체를 쓰는 이유와 고딕체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조체는 가독성, 읽기 편하다.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읽기가 편하다. 오래 읽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오래. 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친숙하고 그래서 빠르고 쉽게 읽혀질 필요가 있는 신문잡지 서적의 본문 내용을 쓴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자, 다음 고딕체는 눈이 좀 아파, 오래 보면. 그런데 눈에 띄어. 그래서 각종 표지판이나 제목에 많이 사용된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게 고딕체예요. 고딕체는 피곤해, 오래 보면. 근데 팍 들어와. 근데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나 표지판에 사용하고요. 자, 셰리프 형태가 있고 산 셰리프가 있어요. 셰리프는 글자에 꺽쇠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있죠. 요 첫 자에 어에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셰리프라고 하고, 그런 거 없어. 산 셰리프야. 그러면 요 글자는 산 셰리프겠죠. 산은 반대예요. 셰리프의 반대야. 그래서 산 셰리프. 자, 어쨌든 셰리프는 뾰족 튀어나온 거야. 근데 산 셰리프는 안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명조체가 산 셰리프고, 아니죠, 고딕체가 명조체는 셰리프 형태로 인식이 되어지면 된다. 자, 비트맵 폰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를
채워서 글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벡터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작업을 해봐서 알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이 선으로 이어져 가는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확대하면 깨지고 얘는 확대하면 안 깨진다.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글꼴은 이렇게 둘, 셋, 넷, 5개의 요소를 가지고 나뉘어서 이 영역 안에서 일을 한다. 특히 영어는 그렇습니다. 한글은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빼먹을 뻔했네요. 정사각형의 동일한 틀에 맞추어 디자인되어져 있는 고정폭 글꼴이며, 자, 한자하고 한글하고 비슷해요. 한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각형이야. 사각형 안에 초성, 중성, 종성이 연결되어져 있죠. 자, 영문자는 근데 글자마다 길이가 달라요. 여기서 요 길이하고 여기서 요 길이하고 여기서 요 길이가 서로 달라요.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가변폭을 갖고 있는다. 네, 가변이다. 폭이 가변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별표 쳤어요. 자, 보시면 또 문서 파일은 이건 참고죠. 네, 봅시다. 참고디. 역시 아까 한번 하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고요. 만약 보니까 그냥 TXT 텍스트 문서, 한글 문서, MS 워드 문서, 인터넷 문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픽셀과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픽셀과 포인트. 자, 많이 우리 쪽은 사용하는 거니까요. 픽셀은 디스플레이의 기본 단자고 PX 쓴다. 픽셀은 상대적인 값인데 좀 어려우니까 일단 떼고요. 자, 포인트는 인쇄단위다. PT라고 한다. 이거 절대적인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앱에서 사용한 1PT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인쇄됐을 때 같은 사이즈로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계산 이번에 시험 문제 내려다가 말았어요. 자, 봅시다. RGB가 있고 CMYK가 있죠. RGB의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CMYK의 C는 시안, 하늘색, M은 마젠타, 분홍색, Y는 옐로우, 노란색. 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K는 블랙의 끝에 K, B가 아니라 B는 혼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K를 쓰지 않았나. 잘 몰라요. 그런가 봐요. 인쇄물.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자, 레스토라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픽셀처럼 바꿔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픽셀로 바꾼다. 그러면 픽셀 작업이 가능한 것들이 된다. 자, 뭐에서? 벡터에서 바꾼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해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또 프로그램이 멈출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죠. 네. 아까 이거 열심히 하다가 프로그램이 멈췄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현재 27분 네, 이네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서 확인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컴퓨터가 멈췄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5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좀 그러네요. 좀 거시기 하네요. 아이고 이런. 아까 했던 게 살아있네요. 자, 봅시다. 자, 얘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냥 지웁시다. 또 설명하죠 뭐. 그죠? 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재미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 이제 설명이 있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동그라미 원형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따라가는 글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결과적인 거는. 그래야 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원형 툴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원형 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꾹 눌러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스 따라가기를 해야지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패스 따라가기 툴. 그래서 어디에 패스라고 나올 때 클릭. 이래야지 글자가 쳐지는 거죠. 재미있는 글자. 자,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 또는 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원이 있고 또 원이 있고 또 원이 있어요. 3개의 원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쿠. 자, 다양한 색의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셀렉션 툴로 가서, 셀렉션 툴 가서, 선택 툴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기체를 선택한다. 드래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갔으니까 이렇게 두 개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 자, 마우스로 세 개를 다 걸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선택되고 밑에 두 개만 걸어요. 그럼 두 개만 선택되는 거죠. 다중 선택은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상황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Shift 누르고 빨간 거 클릭하면 얘까지 선택된다. 근데 다시 Shift 누르고 얘를 빨간 걸 클릭하면은 얘는 빠진다. 자, 누르면 선택, 안 선택됐을 때 누르면 빠져요. 네, Shift 키다. 네, 그거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다중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일로 잠깐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는 것, 확대를 하면 이렇게 계단이 생기는 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한다. 자,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안 예뻐요. 엘리어싱, 계단. 엘리어싱은 계단이에요. 안티니까 계단을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반대예요. 안티는 반대잖아요. 자, 다음.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해놨어요. 자, 2D 그래픽 관련된 거. 자, 이거는 픽셀이다. 2D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픽셀 작업이다. 일단 이렇게. 2D 그래픽 중에, 특히 이제 얘네들은 픽셀 작업이다. 픽셀 작업과 벡터 작업과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벡터도 어쨌든 2D니까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지우고. 픽셀 작업, 픽셀 이미지 작업, 벡터 이미지 작업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PSD 포토샵 파일이고요. JPG, GIF, BND, DIFF, BMP 다양하게 있죠. 자, 우리는 나머지는 잘 안 쓰니까 우리가 AI만 기억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자,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색상표 HSB가 있고 RGB가 있고 CMYK가 있어요. CMYK는 각 채널별로 0에서 100% 적용되고요. RGB는 0에서 255까지 숫자로 씁니다. H는 색상이고요. 색상. S는 채도고요. B는 명도, 밝기입니다. 그래서 H는 365도를 사용하고요. 원형 형태로 씁니다. S는 100%까지, B도 100%까지. 자, 한번 보죠. 잘 안 보일 수 있긴 하는데, 자, 녹색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내에서 RGB로 이제 표현했고요. 자, RGB 컬러가 이렇게 해서 0%, R0, G0, B 255이면은 이런 색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우리 모니터들은 이런 식으로 섞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CMYK로 하다 보면 100%까지 쓰죠. 100%까지예요. 0에서 100%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CMY로 색상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 값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좀 더 어둡게 밝게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좀 더 보여지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직관적인 게 HSB예요. HSB는 정말 단순합니다. 자, 브라이트는 밝기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완전 어두움이 된 거죠. 브라이트는 밝기가 올라가면은 요런 100으로 하면 무조건 흰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세츄레이션이 0이니까 회색빛이 되는 거죠. 채도를 일단 올려볼게요. 채도가 100이면 100의 그 색상값, 이게 0도에서부터 360도, 360도네요. 내가 잘못 적었네요. 한 바퀴 도는 게 365가 아니라 360도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색상값을 정하고 거기에 자체 채도값을 변형시킬 때 활용하면 좋고요. 자, 봅시다. 이 색상값이 여기죠. 이거랑 같죠. 얘한테 채도를 떨어뜨린 값을 적용시키면 이런 형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밝기를 더 어둡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색상의 채도와 밝기를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쓰기에 좋은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선택 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자, 보죠. 자, 선택 툴. 이 선택 툴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원을 그리는 방법인데, 그리기 모드예요. 그리기 모드. 그리기도 좀 표현이 애매한데요, 그죠? 그냥 정원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자, 원 선택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 똑같은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건 Shift를 눌렀을 때고, Alt 키를 누른 채로 하게 되면, 자, 똑같이 원을 그리는데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잡아당기면 Alt키 누른 곳이 중심점이 돼요. Alt키를 누르면 Alt키 누른 곳이 중심점이 돼서 그린다. 자, 그런데 이렇게나 된다는 거죠. Alt키를 누르면. 이거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써먹어요. 자, 그런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요거랑 똑같이 이런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정원은 Shift. Alt키를 누르면 거기서부터 중심점 잡고 커지는데 이렇게 이게 아니라 Shift 정원으로. 네, 굉장히 많이 써먹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들기, 정원, 정사각형 만들기.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그리기, 선택 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다. Shift, Alt, Alt Shift 이런 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컨트롤 D 하면은 복제가 되고요. 포토샵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자, 두 개의 개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D. 자, 또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컨트롤 플러스 D를 하면 포토샵에서는 선택 해제, 일러에서는 복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포토샵 쪽이구나. 여러분 포토샵도 네, 자, 뭔지 이해했어요. 자, 미안합니다. 이게 다 포토샵으로 넘어왔던 건데 그렇네요. 자, 사각형 선택 툴, 동그라미 선택 툴 있잖아요. 동그라미 선택 툴에서 그냥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컨트롤 D. 컨트롤 D는 해제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정원으로 선택 모양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고요. Alt를 누르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거기가 원을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점이 중심점이 된다. 네, 중심점이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이 아까 거기 누른 데가 중심점이 돼서 그린다. 네, 선택 영역이 된다. 선택 영역이 되면은 그거 안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택 영역은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면은 선택 영역이 사라진다. 이건 포토샵의 개념이었네요. 네, 물론 일러도 같이 적용됩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포토샵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선택 영역 했고요. 네, 여기도 그냥 참고. 뭐 그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선택 영역 새로 하는 거, 합치는 거, 빼는 거, 교차된 부분만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하죠. 별표. 여기 별표 안 쳤나? 별표. 네, 됐죠? 별표는 중요해요. 공부하세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너무 작죠? 일단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는 여기, 자, 디폴트 초기값. 얘 클릭하면은 무조건 초기값으로 바뀌어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게 기본값이에요. 픽셀 단위에서는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전경색, 앞색, 여기가 배경색, 후경색. 이라고 배경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전경색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색을 칠할 때 사용합니다. 일러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혼동 있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경을 채울 때 또는 지우개 툴로 지울 때 드러난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전경색, 배경색은. 그 다음에 디폴트는 초기값 검정색, 흰색으로 바꾸는 거고요. 자, 여기는 스위치. 그러면은 요거를 서로 뒤집는 거예요. 네, 서로 바꿀 때 사용한다. 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마스크는 이건 참고. 퀵 마스크 모드, 레이어 마스크 모드, 클리핑 마스크 모드. 자, 참고로 한번 보여주죠. 여기 누르면 퀵 마스크 모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색깔 칠한 것만큼 선택 영역으로 바뀐다. 좀 잘 안 드러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다. 여기에 흰색인 부분들만 보인다. 지금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요 부분만큼 여기가 보인다.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 자, 이렇게 마스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냥 이번엔 시험 문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도 네, 패스. 그래도 참고로 알아둘 것은 네,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넘어갔죠. 85페이지니까. 네. 야, 포토샵하고 막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자,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멈췄어요. 아까 여기 훨씬 더 빠르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추가되고 Alt 키를 누른 채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자, 다시 보면 일러스트레이터요.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면 클릭하면 추가. 또 클릭하면 해제되는데 클릭하고 Al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면 아닌데 이게 포토샵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게 살짝 애매하죠. 원래 Shift 키를 누르면은 다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묶였어요. 세 개를 있을 때 컨트롤 G를 누르면 하나의 이제 그룹이 된다. 그룹 G. 컨트롤 Shift G. 컨트롤 Shift G 하면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해제. 컨트롤 G 누르면 얘네들은 한 팀이다. 네, 그렇죠. 컨트롤 Shift G 하면 그룹이 이제 깨진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Alt가 아니라 Shift2입니다. 수정을 하죠. 그래서 제한을 걸죠. 일러에서 얘는 Shift를 다시 한번 누르는 것. 그거를 한 번 더 누를 때 된다. 자, 다음 48번. 네, 중요하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러스트레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선생님이 강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1번 면색, 여기는 선 또는 테두리색, 여기랑 여기랑, 그죠? 그리고 요 두 개 각각마다 단색을 넣을 거냐,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냐, 색을 안 넣을 거냐, 이게 각각마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각각마다. 자, 2번은 서로를 뒤집어요. 얘랑 색깔을 뒤집어. 아니면 얘와 얘의 속성을 뒤집어요. 네. 네, 그러면 설명 다 됐네요. 그죠?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D 복사한 후 컨트롤 D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그대로, 같은 형태로 그대로. 네.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여기 붙였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네. 요 작업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간 다음에 복제. 그런 걸 똑같이 가서 복제, 가서 복제. 컨트롤 D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뺄게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너무 중요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네. 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요런 또로록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먼저 맨 위로 올라갔죠.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꺽쇠. 이 꺽쇠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단번에 올려보내는 거죠. 단번에. 자, 다음 얘는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있던 녀석을 맨 뒤로 보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칸씩 앞으로 가죠. 얘가 한 칸 앞으로 가죠. 한 칸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는 진행 방향 이거, 후진하는 건 이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죠? 원이 바뀌었네요. 그죠? 원이 바뀌었죠? 원이 여기서 한 칸 빠졌고 또 한 칸으로 빠졌죠? 네, 모양을 잘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K만 100이다. 마젠타 80%, Y, 옐로우 10%, 나머지는 0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네,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봅시다. 요것만 설명을 하면은 원형이죠. 원형. 자, 원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요 레디얼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각도, 그 다음에 5번 퍼센트, 그라디언트 적응 퍼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가 요 그림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 버전이라서 이런데요. 자, 지금 보면 면에 적용되는 원형 그라데이션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속성이 이 색깔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색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요 화살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의 오파시티와 로케이션이에요. 자, 로케이션은 80%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80%예요. 여기 위치가 80% 위치에 이 색을 하고 있는, 요 색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투명도가 100%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다른 것들 띄워놓을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동이 가능하죠. 실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보죠. 자, 지금 면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시켜서 그라데이션을 원형으로 바꾸고 지금 컬러를 다른 걸로 일단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원형이 아니죠. 원형의 원형. 그 다음에 지금은 0도니까
각도가 내가 45도로 올렸죠. 각도 올리니까 이런 모양 나왔죠. 그 다음에 타원형은 100%이고 지금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 중에 요거를 찍으면 야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군요. 자 어쨌든 투명도는 100%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값은 66%. 자 투명도를 20%로 줄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투명해진다는 의미죠. 투명해진다. 그래서 뒤에 게 보여지게 되겠죠. 네, 굉장히 잘 써먹는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제 얼추 다 왔어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썼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이고요. 이거 메쉬 망툴이죠. 그래서 내가 클릭할 때마다 망이 형성되고요. 클릭한 그 전에 내가 임의로 색을 넣거나 아니면 얘의 위치를 이거 좀 키워볼까요? 넣거나 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망도 삭제가 가능하고요.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형태 만들 수 있습니다. 망툴이고요. 어디 봅시다. 이제 일러가 끝났네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소리 영역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소리. 이것도 네 얘도 일단은 그런 거구나. 메시. 자 그 다음에 사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 목소리예요. 말. 어쨌든 들리는 모든 것 마이크를 통해서 ADC라고 하는 녀석 거쳐서 컴퓨터로 가고 그 컴퓨터는 DE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피커로 보내서 이 스피커가 진동을 하면서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다시 환원된다. ADC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컨버터. 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냈으니까 빼고요. 자 주파수가 있고 진폭이 있고 음색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파수, 진폭, 음색. 자 주파수는 초당이에요. 1초당 1초.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 자 1초 끊고 주파수가 높다 많은 거예요. 이게 고음이고요.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1초인데 많이 안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저음. 자 단위는 헤르츠다. 진폭은 뭐냐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겠죠. 자 이거는 크다,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데시벨로 쓴다. 자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음색은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죠. 자 똑같이 이렇게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곡선으로 그린다. 그래서 사람마다 악기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케이블들인데요. TRS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게 T 이게 R 팁 링 S 슬리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테레오 소리가 나오게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신호 2번 신호 그 다음에 약간의 접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신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3번인데 어쨌든 스테레오. 자 이거는 RCA라고 해서 마이너스하고 신호 이게 이제 신호하고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TRS는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구멍이 3개가 있어서 이것도 TRS와 같이 하나 둘 셋 이죠. 이것도 하나 둘 셋 해서 스테레오 신호를 줄 때 사용합니다. 자 HDMI는 영상도 쓰고 음성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25개인가요?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게 다 신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24개인가 있을 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보내는데 다양한 신호도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사운드 카드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장비고요. 그냥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사운드 포맷이 있는데 많이 아는 것만 하죠. 웨이브 파일 알고 mp3 파일 알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 두 개만 기억하시죠. 네, 이 두 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자,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 문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자, 컴퓨터가 있어요.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게 자, 파란색 출력이죠. 쭉 가서 여기를 거쳐요. 이 녀석을 거쳐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래서 보통 전자상가에서는 오인페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고. 자,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나 마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리되고 가공되어져서 보여주는 것. 자, 요거 이제 개통도 중요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작은 화살표. 잔상 효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거는 망막에 남아서 그래요. 한 10분의 1초 정도. 자, 좋다. 이걸 잔상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하는 것들은 종이, 셀, 유리, 모래. 모델은 애니메이션, 이게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은 2D로 이제 표현된다면 이거는 3D처럼 입체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2D, 3D 다 가능하겠죠. 자, 다음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모핑, 입자 시스템, 로토스코프, 모션 캡처, 스테리오스코픽. 네. 자, 모핑은 여기서 쭈쭈쭈쭈쭈 이렇게 바뀌는 거를 모핑이라고 합니다. 쭈쭈쭈쭈쭈. 네. 자, 다음 입자 시스템은 물방울, 파도, 불, 그런 것들이에요. 네. 자, 로토스코핑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가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는 변화 과정을 갖는 것.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션 캡처는 이게 다 센서들이에요. 센서. 요게 이제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인다. 네, 그런 모션 캡처. 오, 놀래라. 오, 꺼지는 줄 알았네요. 자, 스테레오 스코픽. 지금 상태가 살짝 불안하네요. 좀 더 가야 되는데. 스테레오 스코픽이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봐봐요. 스테레오는 2개를 뜻해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에 다시 이어갈게요. 자, 만약을 위해서 끊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이 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걸 한번 담아봤고요. 지금 컴퓨터가 살짝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애니메이션에서는 원화, 동화, 리깅, 렌더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원화는 키포즈. 자, 이런 동작들만 있는 거예요. 동화는 자, 여기에서 이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게 동화고요. 리깅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만드는 거예요. 뼈. 우리가 꼭두각시 만들듯이 그렇게 뼈를 만들었고 뼈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을 리깅. 자, 렌더링은 실제 최종 일단 이렇게 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해봅시다. 자, 그래서 3D를 하려면 자, 모델링을 하고 물론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하는 형체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피부나 옷을 입히고 뼈를 움직이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이제 실제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고 움직임, 그 다음에 조명 렌더링 및 시각 효과 이제 마무리하고 자, 후반 작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상도 비슷하겠죠. 녹음, 오디오, 합성 편집, 배급 상영. 이거는 후반 작업이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키프레임은 무엇이냐? 키프레임은 기준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써먹게 될 건데 키프레임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움직임의 형태,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움직임의 형태를 정해주면 여기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를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이거는 넘어가도 될 거예요 아마. 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자, 쭉쭉쭉 넘어갈게요. 알려주고 싶었긴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자, 뉴스 객관적 사실을 담아야겠죠? 네, 쭉쭉쭉쭉 내보면 되는데 자, 시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맞아야 돼요. 옳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자, 상황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적절해야 돼요. 그죠? 뉴스가 나고 한참 만에 뉴스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보편적이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근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영향성을 따져봐야 돼요. 이 뉴스가 나와서 파급이 좋은 쪽으로 나야 되겠죠. 그죠? 자, 영향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적 흥미, 관심이 있는 것일수록 잊어야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보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 자, 픽션은 상상력을 이용한 거예요. 픽션은 상상력을 이용한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논 픽션 이겠죠? 그죠? 네. 자, 픽션은 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잘 기억해야 돼요. NTS 방식, PAL 방식, CAM 방식이 있어요. 자, 봅시다. 물론 이것도 영화 24프레임, TV 30프레임인데, 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은 NTS라고 하는 방식을 쓴다.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다르다. 얘도 다르다. 그러면 이제 두 나라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NCS하고 PAL 요것만 잘 구분을 해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원래 이거를 하려 했는데 이거는 편집, 촬영이나 편집 코스 안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패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화면 비율. 자,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4대3, 16대9가 있어요. 요거는 4대3, 요거는 16대9인데요.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비율. 자, 가장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비율이 4대3과 16대9였던 거죠. 자, 이거는 예전 TV에 이랬고, 여러분들은 16대9 세대라서 이렇게 계속 봐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요거를 아직까지는 4대3을 쓰긴 하는데 요거를 SD 방송 방식, 이거는 HD 방송 방식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HD는 일반적으로 해서 16대9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화질이겠죠. 더 커졌으니까 그 화질이겠죠. 자, IMAX라고 하는 것은 I가 맥시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시각폭이다. 그래서 사람은 요만한데 스크린은 이만한 것으로 보는 거죠. IMAX에서는. 네, 이게 최대값.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죠? 자, 18m, 24m. 네, 10배 정도 더 크고 각도도 달라서 크다. 감동도 크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해상도가 안 나왔긴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끝났네요. 네. 자, 타임코드에 대한 것까지는 설명을 잠깐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한 덩어리 땡땡, 한 덩어리 땡땡, 한 덩어리 땡땡, 한 덩어리. 이번에 시험 문제를 내려 했는데 못 냈고요. 이거는 프레임. 그러니까 그 앞에는 초, 분, 시간 이렇게 되고요. 자, 프레임은 00에서 01 뚝뚝뚝에서 29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1빵빵, 01 빵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0프레임인 경우죠. 30프레임 per 초, 1초에 프레임 1초에 30장 또는 장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수예요. 0장, 1장, 2장, 3장, 5장에서 29장 넘어가면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00, 01, 0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초는 또 언제 넘어가요? 그죠? 59초가 넘어가면 59 다음에는 1분 빵빵 빵빵이 되겠죠? 네, 요거는 나중에 더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어쨌든 녹화는 마무리를 이쪽으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는데 물론 이론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더 깊게 이해하는 도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잘 보세요.